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최근 증시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면서 15년 만에 금융시장에 핵폭탄급 위협이 오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 증시가 6개월 사이에 2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하락한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중국 증시도요, 6개월 사이에 한 20% 하락했고요. 일본 증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다 비슷하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긴축 우려가 동시에 작용을 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워낙 내수 침체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난히 크게 하락한 지수가 있거든요. 바로 홍콩 항세인 지수입니다. 1년 전 대비 30%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홍콩 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홍콩 증시에 포함된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보려고 합니다. 홍콩 H 지수라고 많이 불리죠. 얘는요, 1년 전 대비해서 4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홍콩 H 지수가 뭐냐면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중국 국有기업 혹은 정부 지분이 30% 이상인 중국 회사 주식 50개를 지수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금융기관과 에너지가 많고요. 통신과 소비자 업종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량 중국 기업 베이스라서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먼저 홍콩 증시 자체의 악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죠. 대한민국도 심각한 건 맞는데 지금 홍콩은 의료 시스템 붕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은 약간 병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을 하잖아요. 인근에 선전시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도 본세가 코앞이다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죽은 상황이에요.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주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얌차이나 홀딩스를 비롯한 5개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을 예비 상장 폐지 리스트에 등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12월에 통과된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른 조처로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재무감사 의무화가 골자하면 그럼 자료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증시 퇴출이 되는데 문제는 중국도 2019년에 증권법을 개정해서 정부 승인 없이 자국 회사가 임의로 외국 당국에 회계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규제를 만드니까 중국도 거기에 맞받아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가 되는데 당장은 아니고 3년간의 유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회 협의를 통해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 기술주에 대한 연이은 악재로 홍콩 증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중국 공동 부유론이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약세가 계속 지속됐죠. 교육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초토화가 돼버렸고, 부동산 기업도 헝다 보내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이제 기타 기술주도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전체적인 사회 환원을 약속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 내수가 빠르게 침체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기술주 폭락까지 악재는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자, 러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까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러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제재 대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에 대한 경계감도 증시의 심리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홍콩 H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하락하게 맞냐,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홍콩 H지수를 구성하는 50개 종목이요, 금융이나 에너지, 통신, 소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중국 전기차 기업도 들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 금융하고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의 호황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이나 통신, 소비자가 반토막이 날 일인가,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혹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불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헝다 사태 이후에 빠르게 침체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부실 대출 등 금융 시스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정부가 작년에 공동 부유로 내서 교육과 부동산 그리고 기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때려잡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들어요. 자, 그러면서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완화도 시켰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부동산 규제 나선 지 1년도 안 돼서 부양책으로 선회한다? 만약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중국 은행 부실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태세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 국채 등을 포함한 러시아 금융 상품을 어디서 많이 매수했을까? 중국 은행들이 많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당국에서 은행들의 러시아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부실할 가능성이 커져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홍콩 H지수와 연계된 막대한 파생 상품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한 기사 보겠습니다. 홍콩에 발묶인 18조 원 ELS 투자자 조마조마. 이 ELS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ELS 가입할 때 연계된 지수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S&P 500이나 코스피 200 그리고 홍콩 H지수와 유로스톡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세 개를 골라서 이 지수가 기간 동안에 30에서 50% 가까이 폭락하지 않으면 예정된 수익을 보장을 해요. 그래서 4에서 한 6% 수익 얻을 때 이 ELS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 규모가 18조 원이나 되고 지금 워낙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상당수 ELS 계좌가 손실 구간인 낙인해를 터치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ELS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조마조마한 건 맞는데 이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얘가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사의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 때문에 홍콩 H지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지 않았냐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50개 종목만 하락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ELS 계좌들이 크게 손실이 발생하고 나면 복구가 될 거란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2013년에 종목형 ELS라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증권사에서 많이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NC소프트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두 개 종목이 40% 이상 폭락 안 하면은 10% 이상 이자 줄게 이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학주하고 조선주가 2014년 이후에 대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형 ELS가 대거 손실을 맞이하는데 손실률이 뭐 80%, 90%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실이 확정되고 나서 그 주식이 어떻게 됐다? 조선주는 모르겠지만 화학주는요, 이후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목형 ELS 관련해서 얘가 낙인 터치하면 홍콩 H지수 투자할 기회다 아니면 유로스톡스 투자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코앞에 닥친 거예요. 자, 보통 증시 격언에요. 공포의 투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런 투자법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남들 곡소리 날 때 계속해서 매수해놓고 잊어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투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콩 H지수 제가 10년 전부터 지수형 ELS 낙인 오면 풀매수해야지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차트를 보니까 진짜 손이 안 가긴 안 갑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홍콩 H지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금융시장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야, 모든 자산이 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왜 부동산만 멀쩡하냐? 부동산 시장은요, 거래가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요. 내가 주택을 산다는 생각한 순간부터 수억 원 정도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